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체, 이것은 자가격리의 동반자 온도계 체온계지. 다시 하자. 이것은 자가격리의 동반자 체온계 36.6도 정상 자가격리 하루 남았고 밥강고기 쐬고 싶어 뒤지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면역력의 황제 산삼진 99 광고입니다. 아따 진짜 명품이죠. 제가 먹어봐서 압니다만은 정말로 호강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제품입니다. 이것이 산양삼삼 99%로 만들어갖고 산삼진 99예요. 이것이 이렇게 열어보면은요, 뚜껑 열면 안에가 이렇게 생겨버렸습니다. 이것을 딱 제끼면 이렇게 고급스럽게, 제가 좀 면역력이 좀 필요해갖고 몇 개 좀 따 먹었어요. 안에 보면은 요거 따는 것이 있는데 이거 걸어갖고 꺾어불면 그냥 팍 따집니다. 자, 이것이요, 산양산삼이라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개그맨 시절에 촬영을 갔었습니다. 산양산삼 재배지를 갔었는데요, 산이 큰 것이 2개가 있는데 거기가 이 산양산삼 밭이에요. 주인도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저쯤에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산삼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사람이 기르는 것이 아니고 자연이 기르게 놔둡니다. 산삼하고의 차이라고 하면은요, 동물이 씨를 뿌리는 것과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 요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거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요, 이 씨 뿌린 사람은 아주 피가 말라본답니다. 왜요? 살아남는 게 많지가 않아요. 멧돼지가 냄새 맡고 파헤쳐갖고 먹어불고, 두더지가 똑똑 따먹고, 밤에 트럭 떼놓고 훔쳐가는 인간들도 많고 해갖고 해마다 산삼이 아니고 자기 얼굴에 주름이 남는답니다. 이것이 이 7년근 산삼으로 산양산삼을 쓴다고 하는데요, 7년근이 이 사포닌 밀집도가 가장 뛰어난, 가장 집약된 시기라고 하죠. 그러면 7년근이 제일 좋을까요? 아니죠. 뭐 100년근이 더 낫겠죠. 뭐 오래되면 느낌상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요, 100년근 못 사 먹죠. 비싸 갖고요. 이것이 이제 한 박스에 30 병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산삼 7년근이 20뿌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겠죠. 전 놀랬어요. 이것이 지금 저기 인터넷에서 60만원짜리를 40%인가 할인을 해갖고 36만원에 팔고 있는데요, 강성범 TV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요, 1+1 이렇게 해드린다고 해요. 산삼진99.com을 검색해갖고 배송 메모에 강성범 TV 적어주시거나 그냥 뭐 확실하게 전화하셔가지고 1688-3323 어떻게 외우냐면 산삼이삼이다. 그래서 3323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해갖고 강성범 TV 보고 전화 왔어요, 1+1 해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량 생산이 안 되는 물건이라서 물량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댓글창에 인터넷 주소하고 전화번호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왜 사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까? 며칠 동안 참 당황스럽고 고민스러웠습니다. 참 생뚱맞았다고 할까요? 얘기할 시기가 아닌데다가 얘기할 입장이 아닌 분께서 사면을 건의하겠다 하길래 멍했습니다. 이게 뭔 상황인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을 했죠. 이건 혼자 생각하고 얘기했을 리가 없다. 아무리 이낙연 대표 상황이 녹록지 않더라도 청와대하고 뭐 조금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이것이 도대체 뭔 상황인가 섣불리 얘기하기 뭐해 갖고 말이죠.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들은요, 이낙연 대표는 계속 추진하겠다,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다, 사면이 두 사람의 반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라고 MB 측은 뭔 반성이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이 정도죠. 뭐 답은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더 기다려볼까 하다가 그냥 얘기를 합니다. 이낙연 대표께서는 이미 주워 담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청와대와 미리 얘기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해야겠지요. 저는요, 이 정부 여당의 정책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진보 지정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요만한 흠만 있으면 국힘당하고 언론들이, 그 수구 언론들이 들러붙어 갖고 필요 이상으로 난리들을 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만히 있죠.
물론 정부와 여당 안에서 떡하니 목에 힘주고 있는 무늬만 진보인 일명 수박들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해왔죠. 왜요? 그들에 대해서는 언론과 국힘당이 입을 다무니까요. 아니요, 칭찬하니까요. 왜?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일단 조중동을 쭉 지켜봤습니다. 조용하죠. 아주 그냥 말은 안 해도 신났을 겁니다. 팝콘 우적우적 씹어먹고 있는 상황이죠. 너희들끼리 싸워라, 잘 됐다, 뭐 이러겠죠. 이러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러고 조중동 입장에서는요, 이명박 씨는 몰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요, 자기들도 좀 아플 겁니다. 편들기 힘들어지니까 얼굴 싹 바꿔갖고 자기들이 제일 앞에 서갖고 앞장서서 특종, 속보, 단독 해가면서 박근혜 씹어댔거든요. 그러니 자기들도 아픈 손가락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선 국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것은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하는 거죠.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거죠. 국민한테 먼저 동의를 구했어야 하죠. 그리고 동의를 부탁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었어야 하는 거죠. 적어도 이낙연 대표님이 몇몇 언론을 통해서 툭 던질 그런 종류의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좀 모진 말입니다만은요, 이낙연 대표님은 이낙연 대표도 이명박근혜 시절 고생했지, 힘들었지,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고 저 사람은 사면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어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제 뇌피셜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낙연 대표 본인이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지만요, 얘기는 했을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대답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러자 내가 짊어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명목으로 얘기를 꺼내신 것 같아요. 근데 시기가 아주 묘했죠.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대로 가면은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인용이라는 느낌.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강을 아예 건너가 버리는 상황이 되는 문제인 거죠.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재보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중도층을 일로 끌어오기 위한 전략? 근데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실수하셨는데, 저 같은 놈이 봐도 그런데요. 좀 건방진 얘기를 하자면요, 중도층이 이명박근혜를 좋아합니까?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좋아하진 않아도 사면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생각 안 하셨나요? 라고 지지층이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 허탈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을 거라는 건 생각 안 하셨어요? 괜찮은 겁니까? 어차피 허탈해봐야 민주당 결국엔 찍을 사람들이니까. 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민주당 찍을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카드를 갖다가 대선 직전도 아니고 핍박받은 당사자도 아닌 대표님이 쓰시냐고요. 참 서운합니다. 그러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 이기면 뭐 하게요? 또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항상 지지하는 사람들 속 터지게 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시게요? 이겨놓고 그렇게 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이 사면 이야기 할 때입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 라고 언론개혁 뭐 하나 제대로 끝난 거 있습니까?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잖아요. 안 되긴요 이미가 아니고 구독.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검찰개혁 국면에서 대표님은 뭘 하셨습니까? 앞장서서 싸우다가 언론하고 국힘당한테 만신창이 되는 민주당 위원들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주셨어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셨냐고요? 제3자 입장이거나 나무라는 얘기도 하셨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요, 이명박근혜 사면 이야기를 왜 본인이 주도하려고 하십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갖다가요, 대표님이 총대를 메고서 강하게 끌어가는 모습이 한두 가지라도 있었으면요, 이렇게까지 큰 반발은 없었겠죠. 한마디로 지금 상황이요, 달삼 쓴 배로 보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사면 이야기가 왜 단 거냐고요? 그렇죠. 얘기를 꺼내신 게 대표님이시니까 사면이 되면 본인의 공이 되는 것이고, 사면이 안 되면 대통령이 욕먹게 돼 있으니까요. 사면한다고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장은 난리 나겠지만 어차피 민주당 찍을 거라는 계산이 있는 거니까요, 달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욕먹을 줄은 모르셨겠죠. 이게 다요, 그동안 대표님이 보여준 그 엄중함 때문입니다. 계속 엄중하셔야지 왜 한 국가를 가지고 장난친 양반들한테는 그렇게 너그럽게 사면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이제요, 대표님 때문에 어떻게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뭐 봉합을 하든가 마무리는 지어야 되게 됐어요. 누가요? 대통령이 그냥 있으면 안 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벌써 언론들하고 국힘당은요, 대통령이 입장 표명하라고 난리예요. 사면해야 한다 하면 지지자들이 실망할 거고,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반대쪽이 난리를 치겠죠. 특히 수구 언론들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건 대통령 물어뜯을 겁니다. 사면 반대하면 세상 나쁜 인간성 없는 대통령을 만들 것이고, 사면해준다고 하면은 거 봐라, 애초부터 탄압을 한 거다, 잘못을 인정했다, 이제 남은 건 대통령 탄핵뿐 또는 레임덕뿐, 요렇게 몰아가겠죠. 정말로 가래 끓어물죠. 전직 대통령이니까 어차피 사면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너무 오래 가둬뒀다는 얘기가 나와요. 양반들아, 누가 그런 걸 정합니까? 물론 풀어줄 수도 있죠. 대다수 국민들이 원한다면요. 근데 몇몇 썩어 빠진 인간들이, 그런 작자들이 떠든다고 그거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뭐요? 전두환, 노태우도 사면했으니까 해야 한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사면을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두환 사면시켜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떵떵거리면서 살죠. 누가 뭐라고 하면 같이 쌍욕 퍼부어버리고 고소하고 29만 원 들어있는 통장 내밀면서 배째라 일하고 있죠. 그 덕분에 그 밑에 있던 군사 독재 때 부역했던 인간들도 떵떵거리면서 살죠. 아직도 정치하고 있고 법조계에 있고 사회 원로라면서 큰소리 빵빵 치고 있죠. 가래 끓어불죠. 친일파청산 못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것이. 이렇게 좋은 본보기가 있는데 그냥 사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성하는 모습이 있으면 사면이 가능하다? 이것도 아주 웃기는 얘기죠. 그냥 반들이 반성할 거면 진작 했겠죠. 두 분 다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갑자기 사면한다면 모냥 빠지게,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반성합니다, 뭐 이랄까요? 그럴 것도 같네요. 뭐든 가능한 양반들이니까요. 어디까지 했어? 구독.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이유에서건 사면을 이야기하면 따라야겠죠.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대통령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시더라도 주변에 밀려서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뚜벅뚜벅 본인 생각대로 의지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선거지더라도 사면은 안 된다 이건데, 대통령께서 하겠다 하시면 저는 이해할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좀 억울합니다. 많이 속상하죠.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사면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피가 거꾸로 솟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죠. 제 소원이 이명박 구속이었다고요. 저는요, 이명박근혜 두 분의 그 행적들을 잊지를 못합니다. 이명박 씨가 나라를 자기 영업장으로 만들어갖고 실컷 해드신 것도 모자라서 검찰 시켜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시게 만든 거, 그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떼 같은 아이도 수장시켜놓고 그 부모님들 절규하는 소리 무시하고 급히 빠져나가면서 짓던 그 짜증스러운 표정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저랬던 사람들을 풀어주자는 얘기가 나오니 가래가 끓어불죠. 요즘 당황스러운 일들이 너무 자주들 일어나죠. 짜증들 나시죠? 패배감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잘들 버티세요. 그러고 자부심들 가지십시오. 적어도 우리는 강자한테 머리 조아리고 약자들 짓밟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그러고 보면 요즘 우리들 속 시원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거는 손흥민밖에는 없네요. 마치겠습니다.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